네, 오후 1시 기준 현재 들어온 실종 신고가 2,900여 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오전 11시 기준으로 2,600여 건의 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 지금 300건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물론 이 신고가 다 실종자는 아닐 겁니다. 또 아니길 바랍니다만 일단 굉장히 많은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실종자 가족은 얼마나 이 애가 탈까요? 저희가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스님 어디서 그러냐, 사실? 서울이요. 서울이요? 본가에서 같이 사시는데. 아니 나간 지는 이제 무조건 나갔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온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근데 계속 전화해도 안 받고 친구들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찾으러 오고. 네, 지금 처음 온 거예요. 네, 민경영 기자. 지금 실종자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종 신고 현황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오후 1시 기준 2,917건, 그러니까 거의 3,000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고 실제 실종자와는 실종자와 바로 연결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그렇죠. 아침이다 보니까 늦잠을 자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지 않고 연락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섞이게 되면서 실종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실종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고요.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도 실종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정부는 사망자 151명 중에 90%의 신원을 확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10명 정도의 신원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고 조만간 모든 신원이 다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실종자까지 또 크게 보면 이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서 일산 동국대 병원을 좀 갔었습니다. 지금 저희 김문영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소식을 좀 전해줬는데 민경영 기자. 근데 의아한 게 서울 용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산까지 지금 갔어요. 병원이 부족했던 걸까요? 최초에는 이제 순천향대 병원에 이제 부상자나 사망자분들이 몰렸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거기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이제 뭐 최대치가 있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부상자의 경우에는 59개의 병원으로 분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사망자분들은 42개 장례식장으로 지금 분산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일산 동국대 병원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안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순천향병원이나 이대 목동병원, 아까 말씀드렸던 순천향병원에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기 뉴스 속보로 밑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성년자는 유전자로 신원을 파악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뭐 숨진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내 자식, 내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 신원이 파악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네. 만 17세 이상의 그 남녀들은 우리가 모든 국가가 지문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물론 다른 신원 확인 수단이 없더라도 지문을 바로 채취하면 뭐 지금의 현재 그 과학기술로는 거의 뭐 한 10분 이내에 적어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만 16세 이하 정도 네.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정도 나이 또래 아이들이 만약에 여기 왔다면 네. 사실은 주민등록은 사실 안 되고요. 결국은 다른 신원 확인 수단이 없을 때는 DNA를 추출해서 그걸 검사를 하고 또 실종자 가족이 지금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우리 아이가 몇 살 정도 되고 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다. 그럼 그 매칭한 그 부모의 DNA를 채취해서 지금 사망한 그 신원 미확인 그 사망자의 DNA에 대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신원을 이제 밝혀야 되겠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지문인 경우는 뭐 지금 현재 과학기술 우리가 이제 APS 시스템이라고 자동으로 검색하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네. 지금 16세 이하의 경우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라면 네. 다른 신원 식별 수단이 우리가 거의 없다면 예를 들어 신분증이나 핸드폰도 많이 없다라든지 또 주변 뭐 친구
없이 왔다든지 이런 네. 경우라면 지금 DNA를 이제 채취해서 결국 실종 신고를 한 가족들의 DNA를 또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데이터를 매칭을 시켰을 때 네. 신원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런 데서 아마 일반 지문으로 인한 그 신원 확인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이거는 실험실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충 그거-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이거는 뭐 서두르기 나르기인데요. 네. 근데 저 실종자 가족 쪽에서도 만약에 자기 아이가 만약에 16세 이하라면 네. 예, DNA 쪽으로 검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망자의 DNA를 검출해서 실험실에서 대조를 하니까 뭐 빠르면 이것도 하루 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우리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서두르면 뭐 하루 안에 아마 신원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신원 확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용산 서울 한복판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수도권까지 멀리 병원으로 지금 이송이 된 상황입니다. 의료진도 좀 부족했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아까 뭐 의료 체계를 말씀을 했는데요. 예. 이제 수도권에는 그래도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병원마다 그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산 동국대병원에 많은 그 부상자들이나 사망자가 이렇게 이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뭐 사망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만 좀 부상 중에 있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쾌유를 빌면서 저희들은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병원 상황도 짚어드렸고요. 가장 지금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본부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민경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 상황이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이제 사고 수습본부가 설치가 됐고요. 네네. 경찰청에서 별도로 이제 수사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경찰청 서울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가 설치가 됐고요. 수사본부에는 무려 475명의 경찰관이 소속이 되게 됩니다. 총 3개의 팀으로 꾸려지는데요. 서울청 과학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과학수사팀, 그리고 서울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팀, 그리고 서울청 강력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입니다. 아까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연 사고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열심히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사실 이게 원인을 찾자고 합니다만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CCTV를 뭐 수사를 할 때 CCTV를 다 해서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근차근 본다고 하는데 CCTV를 갖고 이게 이 분석이 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영상의 그 해상도라든지 네. 또 야간이기 때문에 또 각도가 우리가 어떤 그 초점을 맞춰서 찍은 것이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흐릿하고요. 가장 이제 시급한 것은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맨 앞쪽에 네. 어떤 뭐 남녀가 아마 넘어지면서 뒤쪽에 경사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덮친 이런 네. 상황이니까 초기에 이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한 저 영상들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고정된 뭐 CCTV뿐만 아니라 또 아까처럼 일반 그 시민들이 촬영한 이런 유튜브 영상처럼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종합을 하면 적어도 초기에 맨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그 시점의 상황 정도는 네. 경찰이 아마 그 밝혀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또 이런 과정에서 뭐 고의적으로 누군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밀어 네. 이런 식의 어떤 고함 소리가 그냥 함께 있던 상황도 있었거든요. 네. 과연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밝혀져야 되고, 혹여라도 고의적으로 누군가 밀어서 문제가 됐다면 CCTV 영상을 통해서 그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어떤 그 신원도 우리가 특정해야 될 그런 이제 수사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 말씀 중에 뭐 밀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야라고 시청자분들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체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영상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남자친구랑 하는데 뭐 식사한다고 놀러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밤 12시쯤 돼가지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이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랑 같이 그 막
그러니까 눌리기 시작했는데 자빠지면서 뒤에서 막 밀어내가지고 자빠지면서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어떻게 막 비명 지르고 했는데도 결국은 호흡이 이제 못한 거예요. 갑자기 일본 출구 쪽 나오자마자 비명 소리가 막 엄청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압사가 당했네, 사람이 막 짓밟혔네 그러면서 응급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황이 인도도 뭐 골목도 길목도 상권도 전부 다 사람이 이파에 밀려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몇 분이 도로로 차라리 다치신 분들을 도로로 빼자고 해야지. 처음에는 한 몇 분만 압사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새롭게 사람이 추가로 계속 뭐 10명, 20명, 30명, 40명 추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 그 정도로 압사가 너무 심하게 이게 당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뒤를 돌아보면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30명이 되고 상황이 그만큼 좀 급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경영 기자, 우리가 아까 잠깐 영상으로도 직접 보긴 했습니다만 위로 같기도 하고 밀어 같기도 하고 좀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들었을 때도 밀어 혹은 네. 위로 둘 다 들리는 상황인데요. 이건 천지차이잖아. 밀어는 그쵸. 이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멘트고 위로는 이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는 멘트인데 당시 시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방차나 경찰이 와 있고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네. 만약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인식했으면은 아무리 그래도 밀어라고 얘기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위로라며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을 텐데 네. 만약에 뭐 클럽 음악 소리라든지 어둠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축제 분위기상 밀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정말 이게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결국 밀어냐 위로냐 이런 부분도 결국은 경찰 이 수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에 뭐 고의로 뭐 이런 누군가가 뭐 밀었을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고일 경우는 사실 원인을 찾긴 합니다만 책임 소재를 이거를 죄책 사유를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초에 네. 누군가 한 사람이 넘어졌을 겁니다. 그게 넘어지면서 2명, 3명 막 한꺼번에 무너진 그런 상황이니까 네. 최초에 넘어진 상황이 과연 뭐 실수로 이런 앞에 가는 사람 발을 헛디뎠다든지 아니면 발이 미끄러워서 네. 뭐 넘어질 수 있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서 네. 그러나 고의가 뭐 밝혀진다면 다행이지만 아마 그런 상황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뒤쪽에서 계속 밀려서 네. 앞으로 쏟아지면서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고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보더라도 그 사인인의 정확한 네. 어떤 그 최초의 어떤 그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대형 사고로 밖에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묻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고 당시의 영상이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들이 사고 이후에 각종 SNS를 통해서 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 SNS인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사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을 민감한 게시물 같은 경우에 리트윗을 좀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퍼나르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무래도 사고가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또 숨진 고인분들의 어떤 희생 명복을 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국민적인 참사입니다. 참사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트윗을 퍼나르거나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렇게 큰 참사가 난 상황에 할로윈 축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민경영 기자, 이 축제가 꼭 이태원에서만 진행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네. 되나요? 모든 서울 시내 전역 뭐 이렇게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제 할로윈 축제가 열리고 이게 당초 11월 1일까지 이어지는 축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태원에 있는 모든 상점, 가게는 내일까지 영업을 중단합니다. 예. 이태원 축제는 사실상 끝이 난 거고요. 뭐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기업이나 지자체가 준비했던 할로윈 축제도 속속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나서서 민간 축제는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던 만큼 더 이상 축제 분위기를 좀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지금 축제를 해야 될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국가 애도 기간으로까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민경영 기자, 지금 국가 애도 기간으로 우리가 지정이 됐었던 적이 전에도 있었나요?
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최근에 기억하실 사건이 바로 천안함이었습니다. 천안함 장병들이 희생이 되면서 당시에도 5일 정도의 국가 애도 기간을 갖고 네. 이제 전 사회가 수연한 분위기로 지냈었는데요. 이번에도 약 일주일, 조금 더 긴 일주일 정도의 국가 애도 기간을 갖고 이 기간에는 분향소가 운영이 되고요.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을 했고 또 이 사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장도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겠죠. 민경영 기자,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귀국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출국을 했다가 급히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고가 났던 어제 유럽에 있었습니다. 공무상 출장 때문에 유럽에 있었던 상황이고 네. 사고 보고를 받고 바로 귀국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비행기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오늘 오후 4시쯤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귀국 이후의 일정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후 5시 바로 이태원 현장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지금 실종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한남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해자들이 들어가 있는 순천향 병원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네. 이후에 이제 시청 재난 상황실에서 계속해서 재난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급거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오후 4시쯤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그 소식도 저희가 저희 뉴스 특보에서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텐데 지금 뭐 귀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습하는 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회장님, 네. 사실 이런 일이 매뉴얼화돼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거 교훈 삼아서 좀 매뉴얼화돼서 재발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일 텐데 특별히 좀 강조해서 넣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매뉴얼로 만들 때. 사고 사실 안전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각자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네. 저는 어떤 호텔이나 어떤 숙박을 하기 위해서 머무를 그 장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살피냐면 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디로 피난할까 그걸 제일 먼저 저는 봅니다. 그러고 잠을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마다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야 개인의 되겠고 의식이. 예. 두 번째로 어떤 매뉴얼을 아무리 만든다 한들 네.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법은 각 어떤 케이스마다 또 담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련된 매뉴얼을 만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걸 실행을 했을 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우디에서 메카에 순례할 때 네. 그 두 배는 대형 사고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물론 매뉴얼 우리나라에도 그걸 이미 기관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에 전혀 도움이 안 된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또 매뉴얼도 만들어지겠지만 하여튼 특수한 경우를 다 담아낼 수는 없으니까 네. 개인의 의식, 안전의식 이것을 교육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개인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사실 일부 동감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봤을 때 일본이 매뉴얼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 사고랑은 우리 상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매뉴얼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것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냐?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되고 특히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응급기관 예를 들면 24시간 출동을 해야 될 그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은 다양한 상상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의 사례, 국내 사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응급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체질화되는 것이 이런 사건 사고를 우리가 대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속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경영 기자가 조금 전에 2,900여 명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현재 3,500여 명에 가깝습니다. 3,490명을 지금 실종자 신고가 넘긴 상태고요. 네.
안타깝지만 지금 참사 피해자의 인원수가 더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뉴스톡보를 계속 봐주시고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영 기자, 지금 실종 신고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 실종 신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3,580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내 가족이 그럼 연락이 안 되는 내 가족, 그리고 내 친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서울시는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실종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고요. 한남동 주민센터 3층을 방문하시면 오프라인으로도 실종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문을 통해서 이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 중인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실종자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 나가고 있죠. 실종자 접수처 저희가 지금 CG로 좀 계속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도 오프라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화로도 그리고 다산 콜센터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 혹여나 이 걱정이 되시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저희의 이런 상황이 아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이 참사 희생자가 외국인도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경영 기자, 외신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번 사태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밤부터 CNN, BBC, AP, 세계 유수 언론 기관들이 네. 속보로 우리나라 이태원 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이 주목한 것은 피해자들의 연령이 굉장히 낮다는 점에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축제 기간이었고 축제 기간 도중에 발생한 압사 사고였다 보니까 네. 안타깝게도 젊은 이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는 점을 좀 집중을 해서 속보를 내보낸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희생자 중에는 중국인 분들도 몇 분이 계셨던 걸로 확인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언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보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 내지는 피해자의 규모가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경찰이 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을 할 것인데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로 사고 대책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검찰에서는 어떤 쪽에 좀 주안점을 맞출까요? 제가 볼 때 1차적인 수사를 현장에서 경찰이 하기 때문에 네. 또 경찰의 수사 결과나 수사 과정들을 아마 공유를 할 것 같고 혹여라도 경찰에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검찰에서 아마 추가로 그런 부분들 아마 서로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 참사가 우리가 또 최근에 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경찰의 수사 어떤 진행 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지금 이 조사 수사를 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이 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사실 직접 또 이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이 한덕수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젯밤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도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 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 공간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어젯밤 헬로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야 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습니다. 먼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헬로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정부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뭐 할 것 없이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서 지금 모두가 나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민경영 기자. 이번 사건 어젯밤부터 이 많은 국민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래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요.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네, 할로윈 축제 자체는 예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어제 오후 저녁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태원역 인근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최초의 신고 접수는 10시 15분에 소방에 접수가 됐는데요. 네. 당시에 사람이 쓰러졌다 정도의 간단한 이제 소방 신고가 접수가 됐고 소방 당국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약 30분이 지난 10시 43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네. 이때만 해도 한 3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있었고 네. 이때부터 SNS를 통해서 많은 영상들이 일반 시민분들에게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네. 방송사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들도 이때부터 이제 사건을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이태원에서 지금 인명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을 했구나라는 점을 인지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3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 아니냐 했는데 규모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11시 13분에 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됐고요. 그러고 곧장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11시 50분, 그러니까 자정이 다 돼서 네. 대응 3단계, 그러니까 최고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큰 피해가 났다라는 점을 소방당국뿐만 네.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뉴스나 SNS를 통해 접하기 시작했고 이제 전 국민이 사실상 비상사태 상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제 새벽 내내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됐고 오늘 오전 7시쯤에 대응 1단계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서의 모든 상황이 끝나고 10시 반쯤 상황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동안에 동원된 인원이 2,692명, 그러니까 거의 2,500명, 2,7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네. 구조를 위해서 동원이 됐고요. 장비 역시 소방 장비 184대를 포함해 233대, 정말 많은 장비들이 이 구조 작업을 위해 동원이 됐습니다. 네, 지금 민경영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 10시 15분에 최초 신고가 사람이 쓰러졌다는 정도의 아주 간략한 신고가 들어왔고 그리고 10시 43분 지금 1단계로 지금 지정이 됐고 그 이후 11시 넘어서 2단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최초 신고는 10시 15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가 지나고서 1단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게 1단계가 뭐고 2단계가 뭐고 3단계가 뭔지도 궁금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또 더불어서 아니 너무 1단계, 2단계 간 게 늦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하는 단계는 아시는 것처럼 3단계로
1, 2, 3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소방 1단계가 발령이 될 때는 한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10명 이하일 때 그 관할 소방서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보통 보면은 지금 용산 소방서다 그러면 거기에는 약 250명 정도의 소방대원이 있고요. 네. 한쪽 그 소방대가 전체가 출동하는 상황을 1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감당을 못할 때는 2단계로 발생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2단계라는 것은 인근 소방서를 포함해서 2개 내지는 5개 정도의 관할 소방서 대원들이 출동하게 됩니다. 네. 전체가 다 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동시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사건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인력만 남겨놓고 그 2개 소방서 내지는 5개 소방서가 출동을 했는데 어제는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그때 1단계는 발령할 수 있는 것은 소방서장이지만 그 이후로는 소방본부장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가 발령되기까지는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소방대가 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네.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효율성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커다란 그런 효과는 못 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소방대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네, 대응 단계와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어제 한 자정 전후를 해서 소방, 경찰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인력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다 이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장에 바로 못 가요.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 접근을 하려고 해도 못 갑니다. 뒤엉켜서. 맞습니다. 예. 이때 이 상황, 교수님.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당장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시 정도에 이미 이태원 그 양방향에 차량들이 상당히 정체가 돼 있었습니다. 예. 평상시에도 우리가 뭐 10시 정도면 좀 붐비는데 더군다나 이 축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양방향의 차들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신고를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경찰이나 소방이 출동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파주소나 지구대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경찰가 뛰어갈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용산서나 또 용산 소방서 본부에서 오려면 그 차량 오거든요. 그럼 결국 녹사평 쪽에서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지만 또 현장 출동 자체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소방이나 경찰은 정말 열심히 구조를 하고 출동을 하고 싶어 했더라도 네. 이 기존에 있던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엉키는 바람에 아마 늦어진 것으로 늦어지면서 사상자가 또 늘어난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호흡 같은 경우는 성인 같은 3분에서 한 5분 정도만 호흡을 하지 못하면 거의 뭐 심정지 또는 뇌사까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금방이네요. 한 10분 이내에 도착을 해서 뭐 심폐소생술을 한다라면 그나마 우리가 좀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젯밤에 이태원에 10만 명 가량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년과 비슷하다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날짜가 정해져 있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할로윈 축제 때 10만 명 가량 모일 것이다.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한데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신 바 있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이번 사건에서 그 부분이 가장 좀 부적절한 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열흘 전에 이태원 중심에 세계 문화 축제를 하면서 도로를 많이 이제 차단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인도와 도로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그 축제에 참가를 했거든요. 사실 할로윈과 관련된 축제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10만 명 정도로 아까도 말씀하신 엄청난 인파가 작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차라리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밀집한 상황이 완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아마 유도를 했었더라면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조치가 있었더라면 차 없는 거리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일단 물은 엎질러 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이 많은 사상자가 지금 각 뭐 병원에 어떻게 보면 좀 전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경영 기자. 지금 현재 이 사망자들 보면 굉장히 여러 병원에 좀 분산돼 있습니다.
네, 뭐 처음에는 이제 순천향 병원 가장 가까이 있는 병원에 이제 부상자나 사망자가 모두 배치가 됐지만 네. 이 순천향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뭐 전체 최대치라고 하죠. 이 최대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각 병원으로 분산이 됐습니다. 네. 부상자의 경우에는 거의 60개, 59개 병원에 분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의 경우는 42개 장례식장에 이제 분산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강동 성심병원, 뭐 부천 성모병원, 그러니까 수도권 일대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지금 병원에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은 네. 최대한 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일산 동국대 병원의 사망자 20분 정도가 지금 안치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일산 동국대 병원에 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가용치가 가장 많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 대부분 10대에서 20대 그리고 미성년자도 있다고 하는데 민경현 기자, 이 미성년자 희생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할로윈 축제라는 축제 특성상 이제 어린 층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가 클 수밖에 없고 일단 네. 기본적으로 어린 층들이 많이 오는 축제이기 때문에 어린 층에 그 피해자가 집중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희생자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미성년자 희생자가 나왔는데요. 16세 여성 희생자라고 합니다. 네.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렇게 미성년자 희생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혹시 우리 학교 학생에도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전화를 돌리는 상황인데 네. 아까 이제 한 교사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지금이 주말이다 보니까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급하게 전화를 돌리면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연령대별로 봤을 때 굉장히 젊은 연령대, 10대, 20대 피해자가 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어리다 보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짐작이 가능하기도 한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요. 좀 이 부분에는 한계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민첩하고 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대처하는 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전에 드렸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보면 먼저 축제라는 그것에 주안점을 줬지 안전은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생각보다 우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긴 합니다, 회장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에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뭐 숙소에 가서 먼저 묵기 전에 자기 전에 뭐 비상구부터 비상 계단부터 확인을 합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팁, 요령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중요성, 네. 저는 이제 평소에 느끼는 게 세상은 사람이 만들어가지만 네. 사람을 만드는 것은 교육이다. 그런 저는 이제 신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특히 어렸을 때일수록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 네. 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들은 우리가 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 가서 뭐 비상구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으면은 어느 쪽으로 좀 빠져야 된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 소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모든 사고가 나면은 또 화재 사고로 진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소방 교육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제도가 충분히 지금 활용이 못 되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전달이 거죠?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집안에 아주 그 소가족 제도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있을 때만 화재가 나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만 있을 때도 화재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조그만하게 뭐 소화기 같은 것을 이용해 갖고라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것을 훈련이 안 되면 그것은 어린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소화기 하나 작동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네. 또 이번 같은 경우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듭 교육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팁을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건 뭐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도 외국인 이제 강사들도 많이 채용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네. 어느 날 제가 수업하는 시간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야 이건 대피해야 된다. 근데 제가 학생들 데리고 1층에 내려갔더니 네. 그 외국어 강사 수업하는 학생들만 내려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단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감증이라고 볼 그렇죠.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이거는 우리 저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좀 교육이 필요하고 실제로 대부분 오작동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들이 나를 대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그 외국인 강사는 저는 그 마인드를 이해를 합니다. 왜? 외국에서 적어도 우리 선진국에서 경험하면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설사 오작동이라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대피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안전 요원들을 확인해서 다시 이제 입수를 하거든요. 그런 네. 사례를 하나 보더라도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그 의식 이런 건 교육을 통해서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지금 교육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참사의 피해자가 10대, 20대 젊은 층에 몰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의 내용도 들어와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내용도 전해와 있습니다. 민경현 기자, 지금 해외에서 외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해외가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속보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제 해외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3년 만에 노 마스크로 열린 축제였고, 그랬죠. 네. 그리고 한국이 나름 이제 방역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네. 끝나자마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점. 또 이게 지금 젊은 층의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10대, 20대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헬로윈 축제가 진행이 될 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 없는 거리를 진행을 한다든지 네. 뭐 알코올이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한다든지 숙박 기간에 숙박 인원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정말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외신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상황을 계속 속보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바이든 미 대통령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기시다 일본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수넥 얼마 전에 선출이 된 수넥 영국 총리 등도 위로의 조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이민경영 기자 얘기에 후진국형 참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로 숨질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고 또 이 안타까워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일이 이미 발생을 했고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고칠 수 있겠죠. 교수님. 근데 이 원인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경찰, 뭐 검찰 다 나서서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곤 합니다만 아까 나온 거는 사실 CCTV 부분만 나왔어요. 이건 말고 저희가 뭘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 최초 신고자, 목격자. 그러니까 최초 신고는 112 신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119.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장 빨리 파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니까 가장 사건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상황을 눈으로 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신고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신고자부터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SNS에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네. 현재 지금 부상자들. 사망자는 우리가 조사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부상자는 바로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사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신고자, 네. 부상자, 목격자 이런 주변 사람들 중심으로 아마 조사 내지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신고자, 목격자 그리고 어떤 영상 분석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SNS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참사 직후에 찍었던 여러 가지 뭐 영상, 사진이 지금 SNS상에 좀 무분별하게 유포가 되고 퍼서 날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정부에서 거듭 이 좀 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태원 사고 현장의 뭐 이미지, 영상을 뭐 다시 재퍼서 뭐 트윗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좀 삼가를 해달라,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영상이고 사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어서
저희가 뭐 영상을 분석하고 신고자 목격자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뭐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뭐 다양한 시나리오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인이 밝혀져서 책임 사유를 어쨌거나 누군가한테 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어떻게 사실 공무원은 그럼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책임을 방기한 바가 없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죄 문제를 따질 때는 고의냐 과실을 따지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고의범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우리가 그 판례를 통해서 만약 입증이 된다면 뭐 지자체든 뭐 경찰이든 네. 뭐 또는 심지어는 상인들까지도 네. 예를 들면 그 책임이 물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건의 어떤 그 정황상 네. 어떤 특정 누구에게 고의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물론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뭐 물을 수 있겠지만 네. 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 아무튼 엄격한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대통령실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고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내용 한번 듣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윤 대통령은 그 정부의 모든 발표는 국민께 정확하게 전해져야 한다면서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에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저는 비상 대응 태세입니다. 모든 일정과 국정의 우선순위를 사고 수습 그리고 후속 조치에 두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관련해서 내용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목격자 내지는 신고자에게는 어젯밤 이태원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아마 악몽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이나 저희 언론사가 여쭤보게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사고가 그 참사가 일어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한번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참사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사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지금 참사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서 이 사건을 아는 것은 10분이면 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민으로서 봤을 때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참사가 앞으로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들 경각심을 정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사고는 예의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너와 나, 뭐 정치를 저희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도 이거 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저력을 봤을 때는 이 어려움도 반드시 충분히 극복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안전사고 교육을 좀 초등학교 때부터라도 또 초등학교 때부터라도 좀 강화해서 소방 플러스 안전사고 이 교육이 반드시 강조해주는 교육이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강력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예방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예방의 맞습니다. 중요성을 거듭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사안이 당사자들 그리고 뭐 유족들, 실종자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이번 일에 있어서 좀 민감하고 예민해서 저희가 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SNS 뭐 이런 거를 너무
뭐 리트윗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제를 부탁을 드렸는데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사건 사이에 너무나 참담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이 10대, 20대 청년들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과 실종자 신원 확인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SNS상의 무분별한 추측과 비난을 자제하고 애도와 위로, 사태 수습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정부가 지체 없이 사고 수습에 나설 수 있도록 정의당은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입니다. 네, 지금 SNS를 통해서 이번 참사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아시게 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으시겠지만 문제는 이게 무분별하게 퍼져 나가고 있고 또 저희 방송사에서 방영하고 있는 영상과는 달리 모자이크나 블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포가 되고 있는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또 SNS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리트윗이나 퍼나르기를 좀 자제해달라, 또 유족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리트윗이나 퍼나르기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경현 기자에게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 실종 신고 현황 어떻게 돼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후 2시 기준으로 3,58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3,500명이 넘었군요. 그렇죠. 지금. 네. 아마 이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오늘이 휴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늦잠을 자신다든지 아니면 휴일에 휴대전화를 보지 않는 분들, 뭐 연락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금 실종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다산 콜센터에 제가 직접 한번 취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문자로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에서 02120이라고 전화번호를 누르시고 그냥 문자를 보내셔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최소한 이 묻는 문의사항에 대한 양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신상착의가 어떤지 이태원에 최소한 갔던 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실종자의 숫자는, 실종 신고가 들어온 숫자는 적어도 이태원에 어젯밤에 갔던 사람에 한해서 신상착의계는 이렇습니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숫자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민 기자, 그래서 이 신고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래도 오늘 휴일인 것 때문에 늘어나겠죠. 아마 이제 뭐 오후가 이제 거의 3시가 넘는 시간이 됐다 보니까 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망자들의 신원이 지금 대부분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151분의 사망자 중에 90%가 지금 신원이 확인된 상태고 10여 명에 대해서도 뭐 지문 확인을 통해서 조만간 이제 확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망자 그리고 피해자, 부상자분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이 됐고 가족분들 혹시 친지분들과 연락이 된다면은 더 이상 뭐 실종 신고가 더 뭐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피해자분들이 어제 뭐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렇겠죠. 네. 경황이 없어서 이제 연락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이 진행이 되고 뭐 아마 이제 실종자 신고가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네. 사실 지금 실종자 가족분들의 마음이 정말 애가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생사 자체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지인들한테 연락이 오고 또 이 안부를 묻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빨리빨리 좀 괜찮다고 답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짧게 회장님께 여쭤본다면 아주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딱 한 줄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안전을 실천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놓여 있든지 간에 사실 세상은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발전해 왔거든요. 네. 분명히 한국 사회도 이번 불행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안전한 것으로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예. 네. 지금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나선 안 될 비극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국가 애도 기간을 맞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 함께 이 하루빨리 좀 사태가 수습되길 저희도 기원합니다. 네, 뉴스특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